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한 산업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겨울이면 한 번쯤 생각했던 그곳, 스키장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젊은이들의 겨울 필수 코스였던 스키장이 지금은 손님보다 직원이 먼저 도망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3인 가족이 3박 4일 스키 여행을 다녀오면 무려 170만 원이 들어갑니다. 월급 두세 달치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셈이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이렇게 비싼 돈을 내고도 제대로 된 서비스조차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스키장만의 문제일까요? 오늘은 한국 스키장 몰락 뒤에 숨겨진 기후변화와 구조적 위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지난 겨울, 기대에 부풀어 스키장을 찾았던 사람들이 겪은 이상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리프트가 멈춰 있는데 안전요원은 보이지 않고 점심시간인데도 식당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운이 나빴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알고 보니 이건 특정 스키장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스키장이 비슷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답은 놀랍게도 간단합니다. 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스키장 현장에서 일하는 한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황이 명확해집니다.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영하 10도에서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는데 누가 하겠냐는 겁니다. 예전에는 스키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시즌 아르바이트로 많이 왔습니다. 슬로프를 무료로 탈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매력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키를 타는 젊은이 자체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한국 스키장 경영협회 자료를 보면 스키장 이용객이 2011년 686만 명에서 최근 443만 명으로 약 40%나 줄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스키와 스노보드는 겨울을 대표하는 레저 활동이었습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 MT 다음으로 인기 있는 게 바로 스키장 여행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스키를 좋아하는 사람이 줄었으니 당연히 스키장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도 줄어든 겁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스키장 운영사들이 적자에 허덕이면서 인건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정규직은 계약직으로 바뀌고 계약직은 단기 아르바이트로 대체됐습니다. 경력 있는 전문 인력들은 하나둘 떠났고 리프트 정비사나 슬로프 관리사, 안전요원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에 경험 없는 단기 알바가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서비스 품질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비스가 나빠지니 손님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매일같이 스키장 후기가 쏟아졌습니다. 리프트 고장으로 1시간을 기다렸다는 글,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자기 일이 아니라며 무시당했다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손님들은 분노했고 재방문율은 바닥을 쳤습니다.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직원이 부족하니 서비스가 엉망이 되고 서비스가 엉망이니 손님이 떠나고 손님이 떠나니 매출이 줄고 매출이 줄으니 인건비를 더 줄이고 인건비를 줄이니 더 많은 직원이 떠나는 겁니다. 이 고리를 끊지 못하면 스키장은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는 냉정하지만 이 숫자 뒤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 최저시급을 받으며 버티다 결국 떠난 직원들, 기대를 안고 갔다가 실망만 안고 돌아온 가족들,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사업을 접은 경영진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지경까지 온 걸까요? 단순히 경영을 못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는 스키장 사장님들도 어쩔 수 없는 거대한 구조적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한국 스키장이 왜 비싼지 이해하려면 먼저 한국의 겨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합니다. 스키장을 만들려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높은 산, 추운 날씨, 그리고 눈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이 3가지 모두가 부족합니다. 먼저 산부터 봅시다.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한라산으로 해발 1950m입니다. 백두산을 제외하면 2000m가 넘는 산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일본 알프스는 3000m급 봉우리가 수두룩하고 스위스 알프스는 4000m를 넘습니다. 산이 높아야 기온이 낮고 기온이 낮아야 눈이 오래 쌓여 있습니다. 한국의 낮은 산들은 태생적으로 스키장 운영에 불리한 겁니다. 다음은 날씨입니다.
한국의 겨울은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국립기상과학원 자료를 보면 지난 100년 동안 한국의 겨울은 무려 18일이나 짧아졌습니다. 겨울 평균 기온도 꾸준히 올랐고요. 기온이 올라가면 인공눈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인공눈을 만들려면 기온이 영하 3도 아래로 떨어져야 하는데 새벽에만 잠깐 기온이 내려가는 날에는 제설기를 새벽 내내 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눈입니다. 한국은 자연 눈이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일본 홋카이도는 겨울 내내 눈이 쏟아져서 별도로 눈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파우더 스노우라고 불리는 가벼운 천연 눈이 슬로프를 덮어주죠. 파우더 스노우는 수분이 적고 입자가 고운 눈으로 스키를 탈 때 가장 이상적인 눈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 한국은 강원도 동해안 쪽을 제외하면 겨울에도 눈 구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용평이나 하이원 같은 강원도 산간 지역도 자연 눈만으로는 스키장을 운영할 수 없어서 거의 100% 인공눈에 의존해야 합니다. 인공눈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면 비용이 왜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제설기라는 기계가 물을 아주 작은 입자로 분사하고 이 물 입자가 차가운 공기를 만나 얼면서 눈이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형 제설기 한 대를 하루 종일 가동하면 일반 가정집 한 달 전기 사용량의 10배가 넘는 전기를 소모합니다. 스키장 하나에 이런 제설기가 수십 대 있으니 전기로만 해도 엄청난 비용입니다. 전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물도 필요합니다. 인공눈을 만들려면 슬로프 1km당 수천 톤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 물을 끌어오려면 대형 펌프가 필요하고 펌프를 돌리려면 또 전기가 필요합니다. 겨울에는 물이 얼기 때문에 배관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도 전기가 들어갑니다. 전기료만 시즌당 수억 원이 나갑니다. 여기에 리프트 운영비, 슬로프 정비비, 인건비, 보험료, 시설 유지비까지 더하면 스키장을 하루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높은 비용 구조 때문에 스키장들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오르니 손님들은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해외로 눈을 돌린 겁니다. 3인 가족 기준으로 한국에서 3박 4일 스키 여행을 하면 170만원 정도가 됩니다. 리프트권의 렌탈비, 숙박비, 식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면 일본 홋카이도나 나가노로 가족 여행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항공료를 포함해도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싼 정도입니다. 그런데 경험의 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일본 스키장은 파우더 스노우가 펼쳐지고 시설도 훨씬 좋고 서비스도 친절합니다. 온천도 즐길 수 있고 맛있는 음식도 많습니다. 같은 돈을 쓴다면 당연히 일본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스키장을 포기하고 해외로 떠나는 겁니다. 이렇게 손님이 줄어드니 스키장들은 살아남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통합 시즌권입니다. 2024년 시즌에는 5개 스키장이 연합해서 시즌 패스를 출시했습니다. 오투 리조트, 용평 하이원, 웰리힐리파크, 엘리시안 강촌을 하나의 시즌권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가는 50만 원대지만 각종 할인을 적용하면 30만 원대 후반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개별 스키장 시즌권이 비슷한 가격인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입니다. 하지만 이건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게 아니라 마지막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손님이 너무 줄어서 어떻게든 사람을 끌어모으려는 몸부림인 셈이죠. 가격을 낮춰서라도 슬로프가 비어있는 것보다는 사람이 있는 게 낫습니다. 일단 손님을 데려오면 식당이나 렌탈, 숙박에서 추가 매출이 발생하니까요. 리프트권에서 못 버는 돈을 다른 곳에서 벌어보자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도 한계가 있습니다. 가격을 낮춰서 손님이 오더라도 그 손님들이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지 못하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싸게 와서 불쾌한 경험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인식이 굳어지면 이미지 회복이 더 어려워집니다. 일부 스키장은 아예 스키를 포기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스키장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겁니다. 리프트를 관광용 케이블카로 바꾸거나 슬로프를 잔디 썰매장으로 만들거나 아예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곳도 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노는 공원으로 변신한 스키장도 있습니다. 스키장이 더 이상 스키를 타러 가는 곳이 아니게 된 겁니다. 폐업을 선택하는 곳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3곳의 스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2021년 스타일 리조트, 2022년 베어스타운, 2023년 양지파인 리조트가 차례로 폐업했습니다. 특히 베어스타운의 경우는 더욱 안타깝습니다. 2022년 1월 리프트 역주행 사고가 결정타가 됐습니다. 손님이 줄면서 시설 관리가 부실해졌고 부실한 관리가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결국 그해 10월 무기한 휴장에 들어갔고 지금까지 재개장 소식이 없습니다. 주변 상권은 초토화됐습니다. 스키장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식당과 펜션, 상가들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스키장 경영협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스키장 중에서도 2곳에서 3곳이 폐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베어스타운이 시작일 뿐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남은 스키장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기후변화가 계속되면 영업 가능한 날은 더 줄어들 것이고 손님이 계속 줄면 매출은 더 감소할 것입니다. 비용은 오르는데 수입은 줄어드는 구조에서 버틸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살아남는 곳이 있다면 그건 순수한 스키장이 아니라 종합 리조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키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계절 운영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곳만 생존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 스키장의 몰락은 단순히 스키 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기후변화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신호탄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비용이 오르고 오른 비용이 가격에 전가되고 높아진 가격 때문에 손님이 떠나는 구조입니다. 눈이 안 오면 스키장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겨울 의류 산업도 타격을 받고 난방 산업의 구조도 바뀌고 농업도 영향을 받습니다. 스키장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극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산업일 뿐입니다. 우리가 알던 한국의 겨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 눈사람을 만들고 썰매를 타던 추억, 친구들과 스키장에서 넘어지며 웃던 시간, 그런 겨울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그런 겨울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 손녀들이 눈 내리는 하얀 겨울을 책이나 영상으로만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입니다. 스키장 몰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연에 기댄 산업은 자연이 변하면 함께 흔들린다는 겁니다. 한국 스키장은 추운 겨울과 눈에 의존했습니다. 그 전제가 무너지니 산업 전체가 휘청입니다. 비슷한 일이 다른 산업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장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올겨울 170만 원을 인공눈 슬로프에 쓸 것인지 아니면 진짜 겨울을 찾아 일본이나 다른 곳으로 떠날 것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질문이 남습니다.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국 스키장의 사례는 적응에 실패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다른 산업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에너지 산업, 농업, 관광업, 어떤 산업이든 기후의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씁쓸한 현실입니다. 자연 조건에서는 일본에 밀리고 자본력에서는 중국에 밀리는 상황입니다. 이건 스키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스키장 몰락은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라져가는 한국의 겨울을 살펴봤습니다. 스키장의 몰락은 단순히 가격이 비싸서도 아니고 서비스가 나빠서만도 아닙니다.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한국 겨울 산업이 맞이한 구조적 위기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던 겨울은 이미 끝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산업이 비슷한 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겨울 스키장에 가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차라리 일본이나 동남아로 떠나실 건가요? 여러분의 선택이 곧 한국 스키장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